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대한광통신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2% 정도 하락한 상태에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한광통신 오늘 분봉상 갑작스러운 급락이 좀 연출이 됐었습니다. 자, 이 구간에서 갑자기 급락이 연출이 됐었는데 우리가 마찬가지로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우리로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갑자기 급락이 연출되면서 이전에 있었던 시가마저도 이탈됐었던 흐름. 자, 그러면서 비샘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에서 상한가가 풀리는 사건까지 발생이 됐었기 때문에 대한광통신 분명히 오늘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한번 가슴이 철렁하는 구간이 연출됐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만, 여러분들께서 흔들리실 때는 어떤 차트를 지켜보시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바로 보시다시피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이 종목군들의 흐름을 한번 지켜보시자라고 말씀드렸었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루멘텀 홀딩스라고 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여러분들 지금 이거 라이브 차트입니다. 움직이는 차트인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음봉이 떨어졌나요? 과하게 음봉이 떨어진 흐름이 전혀 연출되지가 않았죠. 자, 그러면서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을 넘어간 상태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주가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한 마찬가지로 지켜볼 수 있는 종목 중에서는 코닝이라고 하는 종목 같은 경우에도 보시다시피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을 넘어간 상태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면서 전혀 과한 음봉이 떨어지지 않고 있고, 마찬가지로 코이런트 같은 경우에도 전고점을 뚫어준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흐름을 지켜봤을 때는 대한광통신 지금 숨고르기가 나오고 있는 자연스러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지금 어떤 것이 떠져 있기 때문에 매매거래 정지 예고에 대한 공시사항이 어제 떠졌었기 때문에 제가 우리가 이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다뤄봐드릴 시간을 가질 건데,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는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댓글에다가 어떻게 작성해 주셔야겠죠 여러분들. 대한광통신이 이렇게 연이어서 3연속 장대 양봉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는요, 과도하게 조정을 보일 수 있는 명백한 광기 구간이 연출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숨고르기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지금 진행된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세력들이 목표하는 가격이 굉장히 높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주가의 흐름이기 때문에, 자,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털려나가시면 안 되겠죠. 무난한 신고가 흐름 쭉쭉 이어나가 보자는 측면에서 댓글에다가는 신고가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댓글에다 신고가라고 작성해 주시면서 구독이랑 좋아요까지 같이 눌러주시는 순간 유튜브 측에서 알고리즘이 이 영상이 굉장히 댓글이 많은데요 라고 하면서 개인분들한테 자동으로 추천을 드릴 거고, 이렇게 됐을 때 영상 시청해 주신 개인분들이 어떤 걸로요 여러분들? 추가적인 매수세로 쏟아져 들어올 수 있을 뿐더러 만약에 쏟아져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해도 매도하고 나가면서 대한광통신 못 올라가게 가로막지 않도록 댓글에다가는 신고가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 좀 시작을 해볼 건데, 일단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우리가 어떤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윗꼬리 음봉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구간 아닙니까? 라고 걱정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요, 사실 이거는 윗꼬리 음봉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 아랫꼬리 음봉에 가까운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윗꼬리 음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지켜볼 수 있는 바로 이 휴림 로봇의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윗꼬리가 길게 발생을 했었던 바로 그런 음봉이 출현을 해줬었다라는 말씀이고, 시가 자체가 몇 퍼센트에서 시작을 했었냐면은 12%에서 시작해서 고가가 23%까지 올라갔었던, 그러니까 꼬리만 해도 거의 11% 가까이 발생을 시켰었던 그런 종목이라고 하시면 되고, 종가를 결국에는 마이너스 28%로 찍어줬었는데, 자, 우리가 분봉 흐름상 지켜보시면은 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납득이 가실 만한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보시다시피 이 구간에서 휴림 로봇이 이렇게 상승을 해주나 싶더니만 이전에 있었던 시가를 이탈했다가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왔다가 그 구간을 다시 한번 강하게 깨주면서 거래량을 발생을 시켰었던 종목이면서, 이 윗단에서 세력들이 물량을 팔고 튀려고 할 때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 윗단에서 매도를 1차적으로 진행하면서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올 때는 이전에 있었던 깨졌었던 구간이 마찬가지로 저항으로 작용하면서 그 이후로 이렇게 밀렸었던 휴림 로봇이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물량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에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면서 하한가 부근까지도 밀렸었던 휴림 로봇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지금 대한광통신과의 차이점은,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시가 자체가 바로 이 구간에서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세력들이 엑시트를 하려고 해도 그렇게 엑시트를 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고, 우리가 길게 놓고 봤을 때는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어제에 비해서 감소한 상태에서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갭을 띄워서 이렇게 윗꼬리를 길게 발생시키면서 시가를 이탈시키는 이런 윗꼬리 음봉 패턴보다는 최근에 있었던 어떤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대우건설에서 발생을 했었던 바로 이런 캔들 흐름과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이날에 보시면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도
시가가 갭이 뜬 상태에서 아래 꼬리를 발생을 시켰었고 지금도 윗단에서 잘 버텨봐주고 있는 과정인데, 보시다시피 제가 이전에 대우건설 영상에서 시가상의 5일선을 1차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이라고 짚어봐드렸던 만큼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도 전혀 추세가 무너지지 않았었던 만큼 대한광통신도 마찬가지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면요, 이 구간에서 조금 체류할 수야 있겠지만은 완벽하게 추세가 끝난 상황이 전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아직까지도 안 눌러주신 분 있으면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자 그러면서 우리가 같이 지켜볼 수 있는 이 매매거래 정지 예고에 대한 공시사항까지도 빠르게 살펴봐 드릴 건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틀 전일에 비해서 40% 이상 상승하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우리가 매매거래가 정지가 들어갈 수가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틀 전일의 종가가 얼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늘 17,770원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우리가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보자면은 40%가 상승하는 케이스는 바로 보시다시피 24,878원이고, 그 이상에서 종가 마감을 하게 됐을 시에는 어떻게 될 수가 있었던 겁니까? 여러분들 거래가 정지가 될 수 있었던 상황이고, 보시다시피 22,000원까지 오늘 튀어서 올라갔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과도하게 주가 상승 흐름이 연출된다고 했을 때는요, 광기가 터져 나오는 구간을 명백하게 연출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숨고르기가 들어가면서 주가를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이제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종가상의 5일선을 최대한 이탈시키지 않으면서 상승 흐름을 무난히 이어나가 준다라고 했을 때는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 원이콜링스가 그러했던 것처럼 투자 위험까지도 들어갈 부분을 여러분들께서는 높은 확률로 생각을 해봐 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원이콜링스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 이렇게 연속적으로 장대 항봉 두 개를 보여줘 놓고 여기서 막바로 세워서 올라가지 않으면서 주가를 한번 과도하게 털어줬었던 날이 분명하게도 연출이 됐었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날이 10월 14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저가가 몇 퍼센트 갔다 왔었냐면은 마이너스 15%까지 갔다 왔었던 원이콜링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때도 여러분들 저는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는데 굉장히 무서운 차트 흐름이 연출이 됐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바로 이 구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연이은 상승세를 보여주다가 여기서 전날에 있었던 시가 부분까지도 이탈을 시키면서 급락을 만들어내줬었던 원이콜링스라고 보시면 되고, 아래 꼬리를 말아올린 상태에서 종가 마감해줬었던 날이 바로 이날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윗단에서 박스를 치고 있다가 다시 한번 장대 항목 만들어 내줘놓고, 이날에도 저가가 5일선을 이탈시켰지만 종가는 잘 지켜주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종가상의 5일선을 잘 타고 올라갔었던 원이콜링스, 이 구간에서는 상승 탄력이 점점 둔화되면서 둥근 천장형을 만들어주면서 급락을 한번 발생시켰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이어가고 있었던 추세선을 그대로 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시다시피 옆으로 점점 누워지는 구간을 만들면서 둥근 천장형을 발생시키고 나서 급락을 연출시켰었던 이런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무리 급등주로 하더라도 여러분들 중간중간마다 한 번씩 개미를 털어주는 이런 움직임은 분명하게도 연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이콜링스의 과거의 사례를 놓고 봤을 때 참고할 만한 점은 중간중간에 털어주는 구간은 분명하게도 연출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서 둥근 천장형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단기적인 고점이 11선을 이탈시키는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 갑작스러운 급락이 연출됐었던 종목이 바로 원이콜링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패턴 같은 경우에는 휴린로봇의 패턴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휴린로봇 같은 경우에는 거래 정지를 연속적으로 발생시키면서 장대 양봉이 출현을 해주다가 결과적으로는 시가가 갭이 뜬 상태에서 급하게 무너뜨리는 패턴으로 좀 진행이 됐었는데, 아무래도 이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단기적인 고점을 찍을 수 있는 구간이 휴린로봇처럼 진행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윗단에서 일단 버티고 있다가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연출되다가 투자 위험 상태에서 연이은 장대 양봉 3개가 발생하는 케이스가 우리가 가장 조심하셔야 되는 단기적인 고점이고, 그 구간이 전혀 아직까지 도래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 대한광통신 끌고 가면서 수익률을 더 극대화해 나갈 수가 있고, 추가적으로 저가가 어딥니까 여러분들 5일선까지 갔다 오는 구간에서는 여러분들께서 매수 타점 적극적으로 공략해 들어갈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영상마다 계속 구독 버튼을 눌러달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앞전에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런 구간에서 대한광통신을 매수 타점을 안내를 받아 보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날이 바로 3월 18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언제 찍었었던 영상입니까? 3주 전에 2,700동 가까이가 시청하시면서 3월 18일 날 매수 타점을 분명하게도 안내를 좀 드렸었죠. 자 제가 뭐라고 하고 있는지 짧게 3초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는 매수 타점을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저 같은 경우에도 오늘 3시 반 이전까지 해서 매수 타점에 대해서 우리가 종가상 좀 잡아갈 수 있도록 노려볼 생각인데, 특히
네, 영상 멈췄습니다.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가격이 얼마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까? 6,800원 영역에서 종가가 5일선 애매하게 걸쳐있는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가 보시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바로 그때가 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이 구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이후로 이제는 차트가 찌부러질 정도로 상승 흐름이 많이 연출이 됐는데 몇 퍼센트 가까이 상승 흐름이 있었냐면은 180% 가까이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다는 말씀이에요. 3월 18일부터 지금 4월 14일까지라고 하면은 대략 한 달 정도의 기간이 걸려서 이렇게 상승 흐름이 미친 듯이 연출이 됐는데, 여러분들께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안 눌러주시고의 차이는 이렇게 천차만별로 수익률이 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매도 타점에 대해서도 영상에서 정확하게 짚어드릴 만큼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자 앞전에 이 대한광통신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구간에서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었냐면요,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인 시세가 터져나오기 이전까지 해서 자 이렇게 21선을 타고 가는 습성에 대해서 이미 보여줬었던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전쟁 관련한 내용의 이슈로 인해서 급락이 연출됐다가 다시 한번 21선을 수복해주는 걸 지켜보면서, 자 바로 이날이 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3월 9일날 매수 타점 안내를 좀 드렸었는데, 자 여기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화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세컨 핸드폰의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래쪽에 있는 문자 메시지를 클릭해서 상단에 대한광통신을 검색해 봤을 때는요, 3월 9일날 대한광통신을 4,230원 이하에서 매수 타점 안내를 좀 드리면서 그날이 바로 이때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매수 타점 다시 한번 드렸었던 구간은 바로 이렇게 다시 한번 21선에 터치를 했었던 3월 31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다시피 3월 31일날 대한광통신을 7,300원 이하에서 매수 타점 안내를 좀 드리면서 지금까지 끌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부터 시작해서는 대한광통신 눌리는 구간이 만약에 발생한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아직까지 잡지 못한 물량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추가적인 매수 타점도 안내를 드릴 수가 있으면서 튀어서 올라가면서 단기적인 고점을 찍을 수 있는 구간에서는 패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두 가지를 좀 짚어봐 드렸던 것 같은데, 이렇게 둥근 천장형이 발생하는 패턴이라든지 아니면은 단기적인 고점을 찍는 이런 광기 구간에서는 여러분들께 매도 타점까지 급락이 연출되기 이전에 잡아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대응 안내를 좀 드리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5644-2656번으로 대한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대한광통신 매수 매도 타점 실시간으로 문자 대응 안내를 이런 식으로 보내드려 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현재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 게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무료로 참여해 보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지금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최종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는 것이 목표고, 그 전까지는 유료 전환할 계획이 없다라고 짚어봐 드렸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참여해서 수익 많이 보게 되시면 영상 아래쪽에 있는 이 공유하기 버튼 토대로 내가 이 채널을 통해서 수익 많이 받습니다라고 하면서 주변 분들께 공유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 5644-2656번으로 대한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대한광통신 매수 매도 타점 실시간으로 문자 대응 안내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러면서 제가 이 대한광통신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 같은 경우에는 매수 매도 타점 뿐만이 아니라 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대한광통신을 신규 매수하고 싶은데 너무나도 많이 단기적으로 올랐다 보니까 이걸 지금 들어가는 게 맞는지 고민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보실 만한 후속 종목을 한 가지 준비를 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가 어떤 종목을 지금 준비를 좀 해왔냐면, 최근에 보시면 여러분들 이 대한광통신을 비롯해서 광통신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미쳐 날뛰는 시장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제가 이번에 준비한 광통신 세력주가 바로 제2의 대한광통신이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을 가져왔다라는 말씀이고, 차세대 광통신 슈퍼사이클의 수혜주로서 이번 종목을 좀 가져왔는데, 아무래도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저점 대비해서 무려 50배 가까운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기 때문에 조금 지금 들어가기에 부담스럽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여러분들께 조단위 실적이 뒷받침되는 저평가된 종목을 가져왔다는 말씀이고, 대기업 고객사를 가지고 있을 뿐더러 주주 친화 정책으로 배당금도 주는 회사, 그러면서 높은 대주주 비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지금 광통신 테마가 굉장히 핫하지만 언제든지 만약에 이 테마가 휘청한다라고 했을 때는 재생에너지라든지 2차전지 쪽으로도 충분히 수급을 받으면서 튀어서 올라갈 수 있는 여러가지 상승 테마를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왜 광통신에 지금 집중해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AI 시대에 필수 인프라로 떠오르고 있는 빛나는 광통신주라고 되어 있는 기사 타이틀인데, 바로 이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젠슨 황이 미래 핵심 기술로 광통신을 꼽은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상승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 광통신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광통신은 전기 신호를 빛으로 변환해서 데이터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전송하는 기술이라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생각해봐 주시면 되겠는데, 기존의 구리선의 한계를 보완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그런 기술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해서 구리선이 얼마나 많이 깔렸겠습니까? 여러분들 구리를 광섬유로 대체할 수 있다는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광통신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루멘텀 홀딩스라는 종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루멘텀 홀딩스는 나스닥에 상장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저점 대비해서 보시다시피 엄청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으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보시다시피 대한광통신이 저점 대비해서 무려 50배 가까운 상승 흐름을 기록해주면서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 신고가조차도 뚫고 날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우리로라는 종목도 6연상에 성공을 해주면서 3월 한 달 동안에 거의 500% 가까운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었는데, 제가 이번에 가져온 매집주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신고가가 바로 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그 구간까지 도달하지 못한 굉장히 저평가된 후발주로서 제가 이 종목을 가져왔다라는 말씀이고,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대한광통신 회사 좋은 건 알겠지만, 자, 우리가 이렇게 50배 가까이 오른 자리에서 사기에는 내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이번 종목을 좀 준비를 해봤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이 종목 이 부분을 우리가 확대를 해놓고 좀 보여드리자면요, 보시다시피 세력의 매집 패턴이 그대로 여실히 드러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런 구간에서 거래량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던 것이 2016년도부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2016년도부터 무려 그들은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이고, 자, 이 구간에서 이렇게 지금 박스를 치면서 횡보하고 있었던 주식이 그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 지가 얼마 안 됐었던 모습인데, 자, 박스권을 돌파할 때 우리가 왜 세력이 매집을 철저히 했구나라는 것을 지켜볼 수가 있냐면, 바로 그 비밀은 우리가 주가는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라는 말 여러분들께서는 들어보셨죠? 자, 우리가 이 거래량에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이렇게 올려치는 구간에서 엄청난 거래량을 발생시켰었던 이번 매집주, 보시다시피 올라갈 때마다 거래량이 발생을 했었는데, 최근에 그 구간을 이렇게 박스권 상단을 돌파함에 있어서 거래량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거의 마른 오징어 즙자듯이 엄청나게 감소해 있다라는 게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세력들이 매집할 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사례가 바로 이 블루산업개발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었던 바로 영풍재지의 케이스에서 살펴볼 수가 있다는 말씀인데, 영풍재지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이미 역사적 신고가를 찍어 놓으면서 거래량을 이렇게 발생을 시켰었던 종목이고, 자, 상승시켰었다가 바로 다시 이런 구간에서 하락을 줬었는데,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엄청나게 발생을 했었던 종목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고 눈치를 챌 수 있는 구간이 바로 이 구간에서 연출이 됐었는데,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을 명백하게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다시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주가는 속일 수 있지만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라는 말이 있다시피, 거래량이 완전히 마른 오징어 즙자듯이 안 나오고 있다라는 게 앞전의 차트와 비교를 해봤을 때는 여러분들 입장에선 명백하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매집을 철저하게 하는 구간을 지나서 결과적으로는 영풍재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매집했다라고 말씀드렸었던 구간이 바로 이런 구간이었는데, 보시다시피 올라갈 때 거래량이 터졌었고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터졌었는데, 그 구간을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었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매집의 구간을 거쳐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천국의 계단을 올라갔었던 영풍재지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구간에서 아주 철저한 물량 소화가 있었으면서 그 구간을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전혀 이렇게 발생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세력들의 목표하는 가격이 한참 남았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인데, 자, 이 종목 긴 차트로 놓고 봤을 때는요, 역사적 신고가가 바로 이런 구간이었는데, 여기까지만 도달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200% 정도의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종목이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세력이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거래량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매집을 했다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10년 동안 매집을 한 종목을 이 매집 구간을 거쳐서 고작 200% 먹으려고 상승시키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대시세가 예상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왜 하필이면 제가 이 종목을 골라왔냐면, 자, 우리가 대한광통신의 실적과 이 종목의 실적을 철저하게 비교 분석을 좀 해봐드리려고 하는데,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매출액이 1,800억 원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 그러면서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2,200억 원대를 지금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적자로 발생하고 있었던 기업이면서,
이번 연도에 흑자 전환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었는데 제가 지금 가져온 매집주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2조 5천억 원대부터 시작해서 3조 3천억 원, 4조 2천억 원까지 꾸준하게 우상향을 이미 하고 있었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거기다 더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700억 원대에서부터 시작해서 1600억 원대까지 계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면서 대한광통신에 비해서 훨씬 저평가된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우리가 도대체 저평가라고 볼 수가 있는 거냐면, 자, 지금 보시다시피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2조대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매출이 조 단위로 나오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지금 4천억 원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대한광통신은 마이너스대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이번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1600억 원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배당 같은 경우에도 실시하면서 주주를 챙기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 정권에도 잘 부합할 수 있다는 말씀인데, 우리가 핵심 재료로는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은 조단위 실적이 뒷받침되는 저평가 종목이면서 대기업을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 L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서 주주 친화 정책을 펼치면서 높은 대주주 비율, 무려 40%대에 육박하는 높은 대주주 비율이다 보니까 세력들이 물량을 잠궈서 올릴 때도 편하고, 또한 마찬가지로 회사가 흔들릴 걱정이 상대적으로 적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슈린로봇 같은 종목들을 보시면은 결과적으로는 지금 대주주가 반대 매매까지 실행이 됐었던, 원래 5%대에서부터 시작해서 반대 매매까지 실행이 됐었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높은 대주주 비율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고, 말씀드렸다시피 광통신 테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재생에너지 2차전지 사업부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광통신 테마가 만약에 휘청하는 일이 발생한다라고 했을 땐 이번 상승 출발을 시킨 것을 언제든지 재생에너지 쪽을 부각시키면서 올라갈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이고,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지금 재생에너지는 우리나라 현 정부가 엄청나게 밀고 있는 테마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이터닉스라든지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종목들이 튀어서 올라갔었던 상황인데, 이번 종목도 재생에너지 사업부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이 종목 무료로 참여하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신 다음에 010-5644-6556번으로 문자로 초대박 전송해주시는 분들께는 이번 매집주 여러분들께 참여해보실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안내를 드리고 있다 보니까 많은 참여해보시면 되겠다는 말씀이고요. 자, 제가 여러분들 유튜브 특성상 그냥 오픈을 하고 싶지만 우리가 많은 분들이 시청하시는 유튜브에다가 그냥 종목을 노출하게 됐을 때는 세력들 입장에서도 언제든지 개미 털기가 들어가면서 한번 과하게 털었다가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바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도 한번 개미 털기가 들어가는 구간이 연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그냥 오픈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5644-2656번으로 문자로 초대박이라고 전송해주시는 분들께는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다시 한번 대한광통신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일단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연속적인 상승을 보여주면서 광기를 보여주다기보다는 이렇게 한번 수그리면서 조정을 보여주는 것을 선택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인 코닝이라든지 아니면 루멘텀 홀딩스, 그러면서 코이런트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상승 흐름을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자, 앞전에 있었던 박스권 횡보를 돌파를 해주면서 새로운 구간이 연출되고 있는 코이런트라고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코닝 같은 경우에도 앞전에 있었던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고, 루멘텀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지금 상황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광통신 테마 흔들릴 만한 구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흔들어주면서 주가를 숨고르기를 하면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요, 이 세력들의 목표가가 어마무시하게 높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가운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될 확률이 매우 높다? 제가 예상하기로는 여러분들 90% 이상의 확률로 험이라든지 아니면 거래가 정지되는 것으로도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여러분들 거래가 정지됐습니까? 아니면 그냥 투자 경고입니까? 그냥 투자 경고라고 보시면 되겠죠. 투자 위험으로 지정되지도 않았었기 때문에, 아직 공시도 나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매도를 고민하실 만한 구간이 전혀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짚어봐 드리면서, 단기적인 고점을 찍을 수 있는 패턴에 대해서는 슈린로봇의 케이스처럼 갑작스럽게 급락이 발생하는, 이렇게 광기를 보여준 다음에 무너뜨리는 케이스, 혹은 보시다시피 이 원익홀딩스처럼 단기적인 고점을 이렇게 둥근 천장형을 만들어주면서 찍어주는 케이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차트의 흐름과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의
흐름까지도 같이 지켜보면서 단기적인 고점을 찍을 수 있는 구간에서는 대한광통신 매도 타점까지 대응 안내를 좀 드릴 건데 564425656번으로 대안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대한광통신 매수 매도 타점 실시간으로 문자 대응 안내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오늘 대한광통신 영상 촬영을 좀 진행해봤는데 제가 앞으로 이 대한광통신 관련해서 긴급한 내용의 이슈라든지 아니면 타점이 발생할 때마다 여러분들께 빠르게 영상 촬영 진행해드릴 예정이다 보니까 영상 종료하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